우리 당이 교육 증시 사상을 높이 받들고 지금 학용품 공장 건설을 비롯해서 교육 토대 강화를 위한 거창한 사업들이 힘있게 추진되고 교육 사업에서도 뚜렷한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우리 교육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온 나라 인민은 주체교육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뜨거운 격정 속에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교육사업을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만년대계의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의 교육사업 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다 바치셨습니다. 지금도 2012년 9월 최고위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존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실시에 관한 법령이 채택되던 역사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존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실시, 이것은 우리 당이 숭고한 후대간, 미래간이 구현된 중대조치로서 새세기 교육건설에서 일어난 하나의 혁명이었고 또 우리나라 사회제도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떨치는 커다란 사변이었습니다. 사회주의 교육강국, 인재강국 건설의 운영이 교원들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고 하시며 교육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교원혁명이라는 심오한 진리도 천명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새세기 교육혁명 수행의 직접적 담당자들인 교원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면서 직업적인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2018년 1월 우리 대학을 찾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주신 고귀한 가르침이 뜨겁게 안겨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실력 있는 교원들이 배워주는 학생들 속에서 나라의 앞날을 떠밀고 나갈 수 있는 쟁쟁한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평양교원대학의 모든 교직원들을 비롯한 온 나라 교직원들이 교육사업의 담당자 그리고 새세기 교육혁명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교육사업의 애국적 열정과 깨끗한 양심을 다 바쳐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교원들을 어느 부모나 자기 자식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원들로 준비시킬 때 대하여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교육부문의 일꾼들과 교원들은 교수의 효과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연구형 교수 방법, 연구형 학습 방법을 도입하는 대로 확고히 방향 전환을 했으며 개발식, 탐구식, 토론식 교수 방법을 비롯한 수많은 새 교수 방법들을 창조했습니다. 교육 사업을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하여 중핵으로 시급히 집행해 나가야 할 중대사로 내세우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비롯한 주요 회의들에서 나라의 교육 구조를 선진적으로 고치고 교육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또다시 취해 주셨습니다. 2024년 8월 교육 사업은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제1의 국사라고 하시며 수혜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 조치도 취해 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후대관은 온 나라 인민의 가슴마다에 학생 교육 문제, 교육 조건 보장 문제를 어떤 자세와 입장에서 대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똑똑히 새겨주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에서 교육사업을 어느 시기 어떤 단계에서나 우선권을 부여하고 가장 최대의 공력을 들여야 할 제1의 국사로 부단히 진보해야 하는 가장 책임적인 중대사로 내세워 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교육교대 강화를 위하여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국가적 힘을 투하하여 해결해야 할 당면하고도 중장기적인 가업들에 대해서도 밝혀주시었습니다. 최단 기간 내에 나라의 교육 토대를 새로운 높이에 올려 세우며 교육사업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실천적인 목표들을 제시해 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25년 11월 4일 학용품 공장과 교구비품 공장 건설 사업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우리나라 교육 분야의 물질적 토대를 강화하고 교육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 속에 2023년이만도 전국적으로 300여 개의 번복이 학교 유치원들이 건설 및 개건되고 1만 4천여 개의 교실에 다기농화가 실현됐으며 2024년에는 전국적으로 340여 개 학교와 780여 개의 분교, 150여 개의 유치원들이 번복의 수준으로 새로 건설되거나 현대적으로 개건됐습니다. 올해에도 통합병설학교로 새로 일도선 랑랑구역 전진고급중학교를 비롯해서 수많은 학교와 대학, 유치원들이 변모되었습니다. 교육사업을 항상 선차에 놓고 우선권을 부여하는 당의 순간뜻을 깊이 새겨안고 지금 교육부문의 일꾼들과 교육자들은 우리의 교육을 세계를 앞서 나가는 교육으로 우리의 미래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교육으로 만들겠다는 높은 리상과 포부를 지니고 교육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습니다. 사상의 위력으로 우리 인민 고유의 정치적 열의와 전진기세를 더욱 고조시키자. 지역적 특성에 맞는 변혁적 성과들을 입체적으로 다발적으로 일으켜 나가자. 당제 9차 대회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이 날이감에 따라 더욱 고조되고 있는 속에 각지에서 인민의 봉의 증진을 위한 창조물들이 연이어 일떠서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문화정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려는 오모니당의 크나큰 은정에 받들려 강계덕물원이 훌륭히 일떠섰습니다. 덕물원에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사슴사, 맹수사를 비롯한 10여 동의 동물사와 과학전람관, 파충관 등이 번듯하게 꾸려져 있습니다. 우리 강계동물원이 위치하고 있는 여기외산농지구는 강계 쪽으로 제일 경치가 좋아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더해서는 경치원 이곳에 수십여 동의 동물사들과 보조 건물을 새로 건설하는데 당의 숭고한 인민간 후대간을 받들고 자강도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은 우리 인민의 감정 정서와 현대적 미감에 맞게 건축 설계를 앞세우고 건설 장비와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면서 공사를 힘있게 내밀었습니다. 건설자들은 시공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모든 건축물들의 내외부 공사와 도로 포장을 질적으로 결속했으며 원림 로카에도 품을 넣어 덕물원의 풍치를 한껏 돋궜습니다. 보다 무명한 문화 강계덕물원 준공식이 현재서 진행됐습니다. 자강도의 일꾼들, 건설자들, 강계시안의 근로자들, 덕물원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덕물원의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실행의 요정위에서 온 나라 방방곡곡에 사회주의 선경 마을들이 연일 솟아나는 가운데 황해북도 수안군 산북농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또다시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터를 잡고 아담하게 솟아난 문화주택들은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리상촌에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일떠선 만복의 보금자리입니다. 수안군의 일꾼들은 살림집 형태와 공정별에 따르는 보여주기, 기술 전수배 등을 실속 있게 조직하면서 전반적인 공사를 입체적으로 내밀었습니다.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한 우리 농민들을 애국자로 감높이 내세워 주시고 이 땅 위에 농촌진흥의 밝은 미래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운동을 한시도 잊지 않고 농장마을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리고 농사를 잘 지어 전야마다의 풍요한 작황을 알아올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북부 고원지대인 부존군의 백상농장에도 새집들이 경사가 났습니다. 부존 호반의 자연 풍치와 어울리게 현대성과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된 살림집들은 우리나라를 인민의 웃음꽃이 만발하는 사회주의락원으로 꾸리시기 위해서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열화 같은 사랑이 하나 올린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저 우리 부존군 백상리는 부존령 창 밑에 있는 이 고산지대 농장입니다. 건설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크게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 문제. 두 번째 문제. 부존군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시공의 전문화 실현과 기능공 역량 강화에 힘을 놓아 맡은 대상 공사들을 질적으로 결속했습니다. 함경남도와 부존군 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살림집 입사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전달됐습니다. 농장 마을에 축하 공연과 흥겨운 춤판이 펼쳐져 새집들이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원수님 운동 속에 한가래 첫 동네에서 사는 우리도 농자분들과 주민들은 평범한 농업근로자들이 새 살림집들을 무상으로 안겨주고 새시대 농촌 문명의 향유자들로 내세워주는 우리 당이 제일이고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가 제일이라고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은 오늘의 행복을 깊이 새겨 안고 나라의 쌀떡을 가득 채우는데 애국의 땀과 열정을 다 바치며 살림집을 더 잘 꾸려 당의 운동을 대대손손 길이 전해갈 일이 넘쳐 있었습니다. 단천지구 광업천국 사포수지원구 생산사업소에서 제자운화 사업을 적극 벌여 함경남도 안의 대상 건설장들에 필요한 각종 규격의 수지관들을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든 사업소에서는 정비보강 사업을 실속 있게 추진해서 원가를 절반이나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정전에 비해서 3배로 높였습니다. 결과 지난 4월까지 검덕지구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각종 수지관을 전부 생산 보장했으며 올해 인민경제계획도 상반년 기간에 성과적으로 결속했습니다. 겨울철이 한창인 요즘 사람들 속에서 포근하면서도 산뜻한 계절 옷차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기도 좋고 입기에도 편리한 뜨개 옷들을 제작하고 그 기술과 경험을 생산 단위들에 널리 보급하고 있는 중앙경공업 제품견본관 기술준비실입니다. 따뜻하고 포근해서 겨울철에 사람들이 누구나 찾는 옷이 바로 뜨개 옷입니다. 지난 시기에 뜨개 옷이라 하면 속옷으로 입는다 이런 개념을 없애고 외출복으로도 입고 다닐 수 있게 달린 옷과 이들은 곡선미를 잘 살리고 또 활동적인 느낌을 더해줄 수 있게 같은 형태의 옷도 부분별 형태 요소들을 비반복적으로 설계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작한 수많은 편직 제품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남녀 양복 제작에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중구역 종합양복점 천리마거리 양복점입니다. 이들이 제작한 양복들은 시대적 미감에 맞으면서도 계절적 특성을 잘 살린 것으로 해서 수요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철 옷차림에서 색과 재질을 잘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밝으면서도 환한 색을 해입는 것이 포근하면서도 따스한 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진하면서도 밝은색 계통, 좀 나이 든 분들은 요원한 색으로 해입는 것이 젊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재질 선택에서는 자연섬유와 합성섬유가 함께 들어간 이런 도톰하면서도 따스해 보이는 천으로 해입는 것이 보온 효과도 높습니다. 이곳 봉사자들의 말에 의하면 추운 겨울철에는 제낀 깃보다 닫긴 깃 형태의 양복을 입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면서 기본은 계절에 잘 어울리면서도 손님들의 취미와 기호, 체형에 맞게 제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성구역 종합양복점 대성양복점은 품종별에 따르는 모든 계절 옷들이 뚜렷한 개성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섬옷에서 볼 때 이전에는 보온성 측면 하나만을 중시하여 왔는데
지금은 이 쇠토를 이용해서 섬옷을 만들기 때문에 옷이 가벼우면서도 보온성이 좋고 이 깃이라든가 주머니, 호리단 등을 이 머직촌이나 가전을 비롯한 이 서로 다른 재질을 배합해서 만들어 줌으로써 옷이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외투를 제작하면서 이전에 양복이나 달린 옷에 많이 사용하던 이런 수장식을 기술기나 또 이렇게 깃부위, 섬의 부위에 삽입해 줌으로 하여 겨울옷에서도 자기 개성이 뚜렷이 살아나도록끔 양복점에서는 올해만도 300여 건의 새 도안을 창작하고 또 선진적인 옷 가공 기술들을 부단히 받아들여 보다 세련되면서도 입기에도 편리한 계절옷들을 만들어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소안 지역의 헤브론 시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던 팔레스티나 민간인들을 향해 사격을 가해서 2명을 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급차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가로막았다고 팔레스티나의 대중보도수단이 밝혔습니다. 2023년 10월 이래 요르단강 소안 지역에서는 이스라엘군에 의해 약 1000명의 팔레스티나인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스에서 4일 폭우와 우레비를 동반한 강풍이 전역을 휩쓸면서 혹심한 큰 물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주택과 농경지들이 침수되고 도로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9일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7층짜리 건물에서 일어난 화재로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화 및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보호학자들이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스트랄리아의 온화한 국립공원에서 약 2억 년 전에 존재했던 특산종의 소나무가 새로 발견됐는데 현재 지구상에 몇 그루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계자연보호기금은 이 소나무를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 목록에 올렸습니다. 지금 학자들은 이 특산종의 소나무를 옮겨다가 가지를 잘라 번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의학자들이 나노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병에 걸리면 체내에서 나노 크기의 세포들이 제일 먼저 민감하게 변화되면서 특수한 신호를 내보내는데 이것을 생물 표식자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생물 표식자를 이용하면 질병의 유무 상태와 세포의 감염 정도 등을 정확히 밝혀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노기술을 도입해서 개발한 새로운 검사 장치는 생물 표식자를 빠른 시간 내에 검출해서 질병 발생의 원인과 진행 과정, 치료 방법까지 확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평안북도와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룩해였고 북부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 눈이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렸다가 주룩해였습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주룩해였습니다. 새벽부터 비료봉과 향도봉이 구름이 없이 맑게 개인 날씨가 오후까지 지속됐습니다. 바람은 주로 남서풍이 초당 2 내지 5m로서 그리 세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도로서 평년보다 2도, 어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5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거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해겠습니다. 내일은 거기압과 약한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동해안의 여러 지역과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중부이남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 쪽으로 한때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28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었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룡화 8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개의 개수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렸다가 밤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었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었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개의 개수나 오전 한때 흐렸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개의 개수나 오전 한때 흐렸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었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개의 개수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개의 개수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었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개의 개수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렸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개의 개수나 오전 한때 흐렸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밤 한때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12m 정도까지 세게 불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조선동해 해상에서 2m 정도까지 일고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동해 해상은 개었다가 흐리고 조선 소위 해상은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조선동해 해상에서 2m 정도까지 일고 조선 소위 해상에선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